제가 GPT로 이야기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를 했는데 GPT가 종합평가를 해줬어요. 제가 질문을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의 종합평가, 누가 토론을 가장 잘했는지, 그리고 가장 대통령감이고 라고 보여지는지, 그 사람을 다각도로 종합점수 및 순위를 내줘. 또 왜 그런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GPT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질문을 했죠. 2025년 가장 대통령과에 보였는가 이런 다각도 분석을 해봤는데 정리를 해줬습니다. GPT가 1. 토론 실력도 봤고요. 전달력, 논리력, 대응력, 감정 조절, 그리고 정책 역량, 그리고 리더십 이미지, 대통령감, 감점 요인. 감점 요인은 주로 성동성, 감정적 대응, 허위 인식 이렇게 했었고요. 리더십 이미지는 책임감, 비전 제시,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글이 잘 보이시죠? 네. 이런 글 기준으로 한번 봤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일단 종합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평가는 짜잔. 네, 이준석이 1위를 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걸 그랬나봐요. 네. 토론 실력은 지금 이재명 후보랑 비교해서 92, 85, 80, 68 이렇게 됐고, 정책 역량도 제일 높았고요. 리더십 이미지도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감으로도 제일 높았고요. 통점 360점 기록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끼리 자아자찬해도 되겠지만 뭐 GPT가 얘기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GPT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세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이준석은 어떻냐? 강점, 경제정책에서 실질적 데이터 기반 대응을 했고, 포퓰리즘 비판 논리가 우세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데이터가 여러 가지 우리 전력 생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상대 후보의 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되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치기 소년, 무한 동력 모델 등의 비유적 언어가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AI 에너지 규제 등에서 실행 구조가 있는 입장을 전달했다. 네, 실행 구조가 있다고 전달했고, 그래서 전달력이 냉정하고 다소 정치적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또 단점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건 GPT가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대중적 감정 소구가 약한 점은 후반에서 보완 필요했다. 감정 소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감정 소구를 안 하는 스타일답게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감성팔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뭐 어제 또 우리가 리어카 유세를 했던 거에 대해서 또 감성팔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준석의 노력하는 모습을 잘 돋보이기 위한, 그건 뭐 돋보이기 위한 포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포장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뭐 다른 당들은 그들이 대단하게 환호를 하고 있다는 거를 뭐 인력을 동원해서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잘 포장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포장할 수 있는 거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요 정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게 포장이란 포장이고, 포장은 자기들의 능력이니까. 그렇지만 과대 포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포퓰리즘성 공연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GPT가 지금 평가한 내용입니다. 정서 공간과 현실 감각의 균형 추구.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재명 후보를 85점으로 2등을 주긴 했습니다. 네. 내수 경기 부진에 대한 진단과 문화 사업 등 신성장 분야 언급은 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의 역할과 경제 순환 등 케인지언 논리 어필력이 있었고, 공격받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며 정치적 노련함이 드러났다. 약점은 호텔 경제학, 모두의 AI 등 설명 부족한 정책은 반경의 빌미가 됐다. 네. 그게 빈약하다는 걸 얘기를, 사실 빌미를 준 게 맞죠. 네, 빌미를 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뭐 당연히 AI 100조면은 이 정책 저 정책 다 있을 수 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뭐 이준석 의원이 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들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뭐 대답할 수 있을 최선을 다한 거기는 맞겠죠. 결국은 이 얘기가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죠. 구체성 부족이고 숫자 기반 정책에 다소 모호한 인상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위, 토론 기술은 강하나 정책 설계에 빈틈이 보인 후보.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뭐 댓글에서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위 이재명까지 봤고요. 일단 조금 빠르게 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권영국. 권영국이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은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뜨거웠을 것 같긴 한데 네, 신념과 메시지의 힘은 있었지만 현실 정치의 벽에 갇힌 네, 강점은 이제 노동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메시지 집중력 우수했다. 뭐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좀 약간 주로 많이 펼치는 정책들이죠. 예. 그리고 김문수 윤석열 비판에 진정성과 분노 전달 강했다. 그죠? 저 혼내는 줄 알았어요. 그 이정희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보수 쪽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줄 뻔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약점은 감정 몰입이 과도해 경제 토론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다음에 대안보다는 분노 호소에 치중되어 있는 중도 설득력이 낫다. 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를 끌어보다는 반감을 많이 사긴 했다 생각합니다. 광장의 언어는 있었지만 설계자의 언어는 부족했던 후보. 그러니까 광장으로 나가시겠냐고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68점, 최저점을 기록했고 사실은 이제 이준석 의원이 뭐 92점, 그다음에 이재명 85, 권영국 80까지 사실은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낮은 점수를 줬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강점은 일부 원전 규제 완화 논리는 보수 유권자에게 어필이 가능했고 GTX, 판교 테크노밸리 등 과거 성과 강조.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경기 도지사 시절 얘기했던 그런 결과물들이니까 뭐 특히나 판교 테크노밸리는 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밸리죠. 네, 저도 이제 일하러 자주 가는데 쿨을 잡으러 많이 갑니다. 약점은 말이 끊기고 논리가 비약하고 동문서답 빈번, 정책 전환에 설득 근거 부족.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반대하며 정강정책을 모른다고 함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AI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챗 GPT가. 그리고 권영국 후보의 공세에 완전히 밀리며 신뢰도 추락. 네, 요렇게 밀리는 게 이제 보수들의 화를 불러일으키긴 합니다. 사실 반대로 이제 이준석 의원의 공격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또 화를 불러일으키긴 하죠. 근데 뭐 틀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확장편 이미지로 인해 감점폭 커진 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평을 한번 볼게요. 총평. 누가 써주니까 참 좋네요. 챗GPT가. 네. 자, 이번 토론은 경제 패러다임의 충돌이자 정책과 이미지 책임의 싸움이었다. 이준석은 포퓰리즘 비판 그리고 구조 설계 능력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그죠? 그리고 이재명은 역시 정서공감, 국민중심 메시지의 강점이 있었지만 구체성이 없었다. 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구체성이 없었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냐 없냐는 구체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성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실현 의지가 있느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나 설계적인 부분을 많이 부족했다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지만 이준석 의원이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또 사실은 호소하는 스타일이죠. 네. 권영국은 진보 진영의 분노의 대변인 역할은 훌륭했으나 정책 토론 중심에는 미흡했다. 이게 그 감정에 호소하면서 약간 분노를 일으켰죠. 네. 김문수는 그 분노를 받아야 했던 사람으로서 기본 개념이 미숙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GPT가. 요거를 이제 키워드 기준으로 이제 GPT가 평가를 내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제 우도자도 아닌 앞으로라고 해주셨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우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감 키워드 기준으로 보면 정책 적합성으로는 이준석 의원이 가장 높은 이제 체크 표시가 제일 높은 점수를 줬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보면은 뭐 이제 그냥 뭐 나쁘지 않았다. 권영국도. 그리고 토론 전개도 이준석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재명도 토론 전개를 잘했다고 얘기를 한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 여유 있게 토론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좀 템포도 본인의 템포대로 잘 가져가고 답변도 좀 여유 있게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잘 방어를 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위기 대응 면에서 이준석 의원이 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재명 후보나 권영국은 이제
위기 대응이 조금 뭐 그냥 적절했다. 예. 김문수는 빵점이라고 해놨네요. 그 정치적 중도성을 다 봤습니다. 우리가 좌우도 아닌 앞으로라는 관점에서 이 지금 정치적 중도성은 이게 다 X를 쳐줬습니다. GPT가 이재명과 권영국과 김문수는 정치적 중도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X를 펴줬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뭐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줬고요. 미래 설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재명과 권영국은 미래 설계에는 없다. 그냥 오늘 내일은 없다라는 표현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권영국 후보와 같은 이런 이제 정당들의 특징은 지금 우리 당장 노동 강조하고 복지를 강조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미래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힘들지 않냐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가장 사실 잘 먹힐 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포퓰리즘을 잘 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정치적 중도성을 넘어서서 미래 설계는 가장 빵점이었고, 근데 이재명 후보나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뭐 그런 미래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구체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죠.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못 받았고, 이준석 의원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감정 조절도 잘한 편이고, 감정 조절을 제일 못했다는 후보는 이제 권영국 후보로 지금 판명이 되었죠. 뭐 이재명과 김문수도 약간의 그런 건 있었지만 뭐 많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아까 얼굴이 빨갛다고 하는데 그때 발그레한 게 되게 좀 귀여워 보였습니다. 근데 귀여워 보였는데 아마 지금 컨디션이 매우 안 좋고 목 때문에 약을 많이 먹고 있어서 항생제에 대한 뭐 후유증이 아닌갑다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총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의원이 또 토론 실력이 이제 뭐 이게 순서대로 거의 다 거의 모든 점수가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토론 실력부터 정책 역량, 리더십 이미지, 대통령감 모든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이준석 의원을 가장 높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뭐 높게 줬는데 아마 뭐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아마 제 생각이 이제 김문수 쪽에서 좀 떠나올 사람들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영역들이 결국에는 이 계엄이랑 탄핵이랑 뭐 내란이라 불리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사실은 강하게 답하고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끼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 논리력으로 뭐 누가 누구를 더 이렇게 잘 대처를 잘하느냐 봤을 때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잘 그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비판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대처했던 게 사실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뭐 단어를 프레임에 써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왔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구체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제 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 포지션상의 어쩔 수 없는 단점과 이준석 의원이 그 이재명과의 대치에서의 드러날 수 있는 장점들이 같이 조합이 되면서 표가 이준석 쪽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상당히 많이 두게 됐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보수 측에서도 좀 충분히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게 상식적인 면에서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어떤지를 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